스크린 보자. 과학을 말하다. 오늘 66번째 시간입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256쪽이에요. 제 5부 4장의 4번입니다. 5부가 인류의 기원이죠. 우주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인간까지 온 겁니다. 인류의 기원. 그 중에 5부의 4장, 여기는 뇌 연구입니다. 뇌만 잘 연구하면 인간이 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다고 자연과학자들이 생각을 했으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뇌과학의 한계, 뇌 연구의 한계를 앞에서 쭉 짚었습니다. 그 얘기 중에 자아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 자아 형성이 그 뇌 작용으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의 여러 작용들도 함께 작용을 하죠.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도, 쌍둥이도 다른 나라에서 나누어져서 각각 살게 되면 자아가 다르게 형성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뇌가 기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뇌는 다른 영향을 받아서 기능하는 겁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거죠. 그 자아 문제를 지난 65번째 강독에서 짚었습니다. 4장의 3번 이렇게 소제목이 잡혀 있죠. 물리학과 화학은 이건 뇌를 그 순수 과학적, 기계적 역학으로 보는 거예요. 물리학과 화학을 통해서 인간 자아를 설명할 수 있나? 없다는 거죠. 자, 그 자아를 말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자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야 자아가 있다는 게 확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밥을 먹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도 자기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계적으로만 우리가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기계적인 반응도 있긴 있죠. 배고프면 뭘 먹고 싶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도 음식을 먹지 않을 자유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 문제에서 이 자유가 중요해요. 그거를 지금 4장 4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리고 5부가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필로그 좀 몇 쪽 나왔고요. 감사의 말 거는 뭐 거의 뭐 우리가 읽지 않아도 될 만한 내용이니까 거의 끝나간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독을 어떤 책으로 이어갈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바울과 예수 뭐 그렇게 해서 제가 읽고 싶은 책이 하나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그 책이군요. 그 책. 예수 바울 복음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뒤로 돌려야 되겠습니다. 막 그렇게 급하지도 않아요. 조금이라도 제가 그 젊었을 때 뭐 젊다는 말을 이제는 붙이기 힘든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만 음,
어떤 소리가 들리죠? 나무를 베는 소리 같아요. 제가 창문을 좀 약간 열어놨거든요. 지금이 날씨가 아주 애매한 때입니다. 그렇게 시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에어컨을 틀 정도로 덥지도 않고 창문을 닫기는 뭐하고 선풍기는 살짝 틀어놨습니다만 예, 환기대라고 창문을 열어놨더니 또 나무를 자르는 소리가 나네요. 전기톱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에너지가 남았을 때 젊진 않으나 그 힘이 더 아직은 남아있을 때 뭐 중요한 그 강독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책을 갖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기독교를 말한다를 들고 강독을 한번 했습니다. 그게 그 대구성서 아카데미 사이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때였어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제가 제 책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제 책을 제가 한 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있어요. 목사 공부, 목사 구원입니다. 샘물결 플러스에서 2년 토를 두고 낸 책이죠. 아, 거기에 이게 잘 정리가 되지는 않은 책입니다. 본격적으로 책을 쓰겠다고 하는 건 아니었고 그냥 수필식으로 좀 쓰다 보니까 아, 좀 이렇게 딱 짜여진 상태로 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다 다뤘습니다. 거기 좀 더 보탤 말도 있고 해서 그 책을 강독해 볼까 합니다. 그거는 일일이 다 읽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 직접 대해 봐야 되겠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 공부, 목사 구원 두 권 책입니다. 네. 네. 좀 더 거기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더 자유롭게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마쳐야 되죠. 뭐 넉넉 잡고 한 2주간이면 이 책은 2주도 안 걸릴 겁니다. 뭐 2주 넉넉 잡고 다 끝날 것 같습니다. 1주 반 정도예요. 자, 여러분 화면에 텍스트가 올려져 있죠. 자유의 경험 4장 4부입니다. 뇌과학, 첨단 과학이죠. 인간을 이해하는데 예, 이 문제가 신학에서도 크게 도전입니다. 뇌과학자들도 일상적으로는 자신과 동료와 환자들이 책임의 주체임을 전제한다. 즉, 그 뇌과학이 순전히 기계적인 역학으로만 작동된다면 그 의사가 주체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의사의 뇌가 그냥 그 아는 대로 지시하는 거,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근데 뇌과학자들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죠. 책임적인 주체라고 본인들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뇌가 명령하는 것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뇌가 명령하는 걸 그대로 따르게 인간이 그렇게 돼 먹었다면 그럼 뭐 주체적 책임감? 책임의 주체성? 이거는 말을 붙일 수가 없죠. 이런 자기 이해를 단순히 보수의 현상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더 파고들 여지가 있는 결정론적 독단론을 드러낼 뿐이다. 자기들은 책임의 주체라고 큰 소리 치면서 결정론적 독단론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뇌과학이.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실험실의 관점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완되어야 하며 외적 관점과
내적 관점이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네. 뇌 안과 뇌 밖의 세계. 관계가 긴밀해야 된다. 신경 생리학적 방법과 이게 뇌과학이 주로 하는 실험입니다. 뭐 간혹 그 TV 이런 데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림으로 나오잖아요. 머리에다가 뭐 이거 막 꼽아 놓고 그걸 어떻게 기계하고 연결시켜서 어떤 자극을 주면 뇌에 어떤 부분이 작용하나 그래서 어떤 병을 치료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밤에 잘 때도 끼고 자고서 이제 꿈을 어떻게 꾸는지 뭐 등등 그런 것도 실험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신경 생리학적 방법이 이걸 무시하면 안 되죠.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내성도 절대 경시하면 안 된다. 자기 에, 내면에 대한 성찰인 거죠. 성찰. 그건 자기 주체적 성찰입니다. 사실 자신이 획득한 영상과 뇌과학자들이 하는 그 실험을 통해서 획득한 영상과 특이한 과정들을 해석하려면 신경 생리학자도 부단히 내성을 실천해야 된다.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뇌가 그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공명 영상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자기 관찰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자기 관찰이 지나간 사건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진행 중인 심리학적 과정들까지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정신과 의사 만프레트 슈피처가 울름 대학교예요. 네, 독일입니다. 울름. 슈피처가 비판적으로 지적하듯이 누구에게나 사물에 대한 자기만의 관점이 있다. 내가 보는 사물은 내 외부에서 나를 관찰하는 사람이 보는 사물과 전혀 다르다. 내게 하늘은 파랗다. 그러나 내 머릿속 여기저기를 탐색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파란색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이 머릿속을 뒤집어 막 관찰해 갖고 파란색을 찾지 못하죠. 나는 지금 여기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 내 머릿속 여기저기를 탐색하는 사람은 결코 내 자유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음. 그럼에도 내게 하늘이 언제나 파란 것처럼 나는 내가 늘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이렇다 슈피처는 인식의 교육학적 전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이런 생각까지 한다. 슈피처,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나요? 여기 나오네요. 슈피처라고 하는 사람. Es gibt nichts Gutes. 뭐, 선한 게 아니다. 선한 게 없다. nichts Gutes. außer만 Gutes. 아유, 간단한 문장인데 해석하기가 어렵네요. Die Hirnforschung und die Frage. 뇌 연구와 질문이라고 하는 부제가 있네. Das uns zum Handeln antreibt.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뇌 연구와 질문에 대해서 하는 부제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깥에는 뭐 선한 게 없다. 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정확하게 그 독일어문 제목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어떤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는 이런 생각까지 했다. 우리의 행동과 결정 기제를 신경과학적 방법으로 더 잘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역설적이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 행동과 결정 기제 그 메커니즘이죠.
메커니즘, 이제 어떻게 작동되는가 그런 걸 알면 그 행동과 결정을 만들어가는 그 메커니즘에서 우리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의 메커니즘에 우리가 완전하게 지배받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뇌과학자들이 인간의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은 다 뇌의 자극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뭐 종교 이것도 뭐 그냥 그 뇌의 어떤 부분이 그걸 어, 추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거나 또 어떤 범죄자들의 범행도 그, 아, 그 행위도 그 뇌가 그렇게 만들었다.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게까지 말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이제 뇌의 책임인 거죠. 뇌의 현상을 잘 말해주는 건 좋으나 우리 인간의 자아와 구체적 책임 이런 것까지 뇌작용으로 돌리는 거는 지나친 거죠. 그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역설적인 거죠. 신경과학적으로 알면 알수록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진다. 개인은 타인과 자신을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경험한다.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렇죠. 인간이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계산에 다 따르지가 않아요. 계산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긴 있죠. 뭐 대중 선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중들에게 어필하면 어떻게 그 대중들이 반응할 거다가는 좀 알죠. 히틀러나 거기에서 같이 예, 그 손발 죽은 노릇을 했던 손발로를 죽은 노릇을 했던 예, 그 연설가 누구예요? 그 나치의 괴벨스인가? 괴벨스? 이런 사람들은 대중 선동을 잘합니다. 지금 정치인들도 되게 그래요. 대기가 라고 말 붙이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걸 많이 선동적으로 합니다. 그냥 옳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거기서 많이 놀아나죠. 대중들은요. 네, 그런 경우가 있긴 있으나 더 자유롭기도 하다. 왜요? 남들이 예라고 대답을 기대할 때도 종종 아니요라고 말하곤 한다. 남들이 아니요라고 할까 봐 두려워할 때 곧잘 예라고 대답하기도 한다. 여기 나오네요. 내 책 읽기 하면서 제가 흐름을 잘 따라갈 때는 비슷한 얘기가 뒤에 나와요. 요거 제가 읽, 생각하지, 이 책이 있다고 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대중심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오네요. 사람들이 쉽게 군중심리에 지배되긴 하지만 선거와 주가 예측이 번번이 빗나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나의 전 존재에 있어서 외적 내적으로 종속되고 결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말할지 침묵할지 설지 앉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어디로 여행할지 이런저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내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죠. 이 점 나는 명백한 사실로 경험한다. 내 눈이 누군가를 바라보고 내 발이 장애물을 피해야 하는 것을 반사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나의 뇌다. 그렇죠. 그건 뇌작용이 있어요. 뇌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실험 상황에서처럼 팔이나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물리적 단기 과정이 아니라 직업 선택과 취업, 배우자 선택처럼 심사숙고가 필요한 그러한 장기 긴 과정이 문제가 되는 순간 다양한 사고 내용 및 행위의 선택지와 씨름하고 결정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결정을 수정해야 한다. 여기서 전체 인생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예, 뭐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 문제를 기계적으로 뇌의 작용으로만 아,
음. 그렇게 아 처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녹화가 시작됐죠. 지금 조금 아 교회 일로 좀 이렇게 급하게 전화가 와서 약간 잠깐 멈췄다가 다시 돌렸습니다. 됐습니다. 뭐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다른 다른 어느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96세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이제 들은 겁니다. 어디까지 했죠? 자, 예, 이게 자유의 경험이에요. 이게 사정의 4번 자유, 다 관계된 거예요. 자기,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자, 48번 각주가 여기 나옵니다. 이 자유의지는 인간이 거듭 새롭게 숙지해야 할 문제다. 그래서 여기 비어리라고 하는 사람 학자의 책 다스 한트베르크 프라이 하이어가 아니라 하이트겠네. 잘못됐네요. 음, 프라이 하이트예요. 요게 T로 바꿔야 됩니다. T로 프라이 하이트 자유의 한트베르크 손으로 일하는 거거든요. 다스 한트베르크 처리한다는 뜻인가? 손으로 베르크 일을 하니까 미안한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독일어를 이렇게 가까이 대하지 않아서 간단한 단어도 뭐랄까 할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 개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거 어, 독일어 사전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한트 베르크 그러네요. 수공업 맞긴 해요. 손으로 일을 한다 그랬으니까 수공업입니다. 직업 뭐 이라는 뜻도 있고 조합 뭐 손일 뭐 장사하는 거 통칭하는 거예요. 수공업 하면 됩니다. Das Handwerk der Freiheit. 조금 뜻은 이상해요. 자유의 수공업이라 über die Entdeckung 발견. 그래서 아이게는 빌렌 그 아이게는 고유한 의지의 발견 이런 책입니다. 2001년도에 나오는데 평이하면서도 고도로 섬세하게 이 문제를 다뤘다. 나의 개인적 삶의 세계와 그 역사에 관해서는 지난 40년 동안 다양한 차원에서 자유의 본질을 밝힐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한스킹 자기가 쓴 책입니다. 이게 우에 우물라우트가 빠졌네요. 한스킹 자기의 책 캠프 프라이하이트 여기도 뭐 스펠링들이 정확하게 이게 복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나가겠어요. 윙겐 진화생물학자 알프레트 기어러가 신경생리학과 내성 외에 음, 의도적 행위를 의식과 자유에 이르는 제3의 통로로 부각시킨 것은 정당하다. 아이고 좀 표현이 전문적이라서 확 와닿지 않죠? 지나가 됩니다. 대충 저런 걸 하는구나.
저런 연구를 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뇌가 기계적으로만 작동함으로써 우리 자아가 그 안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유의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체적인 자유를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뇌에 우리가 종속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정보 이론적으로 표현하면 뇌 활동의 객관적 분석은 의식 상태와 과정에 관해 부분적 정보, 예, 부분적 정보만 제공한다. 근데 이걸 전체를 제공하는 것처럼 뇌과학자들은 자기들의 실험을 이렇게 과대하게 말하거든요. 인간이 완전히 뇌로 그게 완전히 지배를 받고 그걸로 살아가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이 좀 조심해야 돼요. 부분적 정보만 제공한다. 의식 체험의 상호 주관적 소통은 언어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드러내고 의도적 행위는 사실은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이 세 통로는 세 통로, 그러니까 신경 생리학, 그러니까 내성, 의도적 행위, 예, 이런 것들이 그 세 가지를 통로, 세 가지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상보적이지만 모두를 합친다고 해도 아주 완전한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 양자 물리학 이전에 제가 앞에서도 요 뇌의 과학을 얘기할 때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이 말했던 것 같은 불확정성 그 차원이 언급될 거다고 했습니다. 그게 없으면 다 인간은 뇌의 종속물에 불과한 거거든요. 이전에 다섯 케케묵은 19세기 역학이 아니라 19세기 역학이 틀린 건 아니나 그게 물리학의 모든 걸 담지 않았는데 그걸 모든 것처럼 생각하면 좀 촌스러운 거죠. 차라리 수학적 결정 이론의 통찰을 따르면 뇌와 정신 관계 해명의 원칙적 한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자유의지라는 해묵은 근본 문제에도 적용된다. 자유의지라는 해묵은. 그건데 타인의 의지를 객관적으로 온전히 해명할 수는 없다. 인간은 불완전한 내면 성찰로는 자신을 충분히 알 수 없고 많은 경우 자신의 고유한 행위를 통해 비로소 자신을 체험한다. 이제 뇌와 정신의 문제에 대한 최종적 지평을 넓혀보자. 음, 여기 요 마지막 우리가 오늘 강독에서 본 요 패러그래프이 중요하기도 하고 전문적인 게 많이 들어있어서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시 한번 요 사람의 글을 지금 인용을 했어요. 알프레드 기어러의 책입니다. 인용한 거를 요 마지막 인용한 것만 잠깐 보겠어요. 추측컨대 타인의 의지를 객관적으로 온전히 해명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뇌과학 의사나 그 생리학자가 나의 뇌를 관측하고 실험한다고 해서 나의 의지를 다 해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내면 성찰로는, 그러니까 이게 뇌가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 어, 그 뇌가 내면이라는 것보다도 여기서는, 그거는 뇌를 실험하는 건 객관적인 실험인데, 그건 할 수 없고요. 또 불완전한 내면 성찰, 아까 내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를 상찰해 보는 것. 내가 누군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지? 아, 그리고 내가 외국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뭐 그런 걸 성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없고 많은 경우에 자신의 고유한 행위를 통해서 그건 이제 숨겨져 있는 거죠. 실제로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냐 그런 걸 통해서 비로소 이게 통합적으로 세 차원이죠. 앞에 세 통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자신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이제 뇌와 정신의 문제, 정신, 이 정신이 뇌에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닌데 자꾸만 그런 것처럼 뇌과학이 말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한석경이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지평을 넓혀보자. 그래서 제목이 아, 특이해요. 정신적 우주. 이게 뭘까요? 이해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